안녕하세요.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으로 2편 제1장 취득세 이렇게 공부합시다. 취득세에서는 보편적으로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가 되는데 최근 33회, 34회에서는 두 문제가 출제됐죠. 그래서 35회 시험에서도 두 문제에서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단원이다. 그리고 취득세는 아주 지방세법의 맨 처음에 공부하는 부분이죠. 지방세법은 11가지 세금을 법 하나에 다 명시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방세법 제6조부터 22조까지가 취득세거든요. 취득세 단원을 정리를 잘 해두면 그 다음에 공부하는 등록면허세나 재산세도 법이 같은 법이기 때문에 취득세에서 나오는 용어 그대로 등록면허세, 재산세 이용이 되니까 공부할 때 수월할 것이다. 그러면 취득세에서는 자, 세 문제까지 출제되는 단원인데 취득세는 이렇게 공부합니다. 첫 번째, 취득의 구분을 알아야 되겠다 이거죠. 도대체 취득이 뭐냐 이 얘기예요. 내 것이 아닌데 내 것이 됐네? 이게 취득이에요. 취득으로 인해서 자산이 증가된 거죠. 그죠? 그래서 내 것이 됐다. 그럼 내 것이 되는데 있었는데 내 것이 됐느냐, 없었는데 만들어서 내 것이 됐느냐, 원래 내 건데 증가된 게 있느냐 이거거든요. 다시 말하면 취득은 승계 취득이 있어요. 여러분, 승계 취득이 뭡니까? 기존에 있었던 소유권 부동산 등을, 부동산이라면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이 내 것이 됐다는 얘기는 승계 취득, 소유권을 그대로 넘겨받았다 이 얘기예요. 그렇다면 승계 취득은요, 승계 취득에는 대표적인 게 뭡니까? 다른 사람의 부동산이 있었던 부동산이 내 앞으로 이전하는 건 대표적인 게 사고 파는 거 매매죠. 매매. 또는 부동산을 내가 상속받았어요. 상속받은 것도 소유권 넘겨받잖아요. 그럼 증여받은 것도 소유권 넘겨받죠. 그래서 여러분, 상속받으면, 부동산을 상속받으면 상속세 내고 끝이 아니라 취득세도 내고 상속세도 내고, 증여받았으면은요 취득세 내고 증여세 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용어를 여기서 이해할 때 상속 증여는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았잖아요. 그런데 차이점이 있다면 상속 증여는 대가를 안 주고 공짜로 받았다. 그래서 뭐라고 한다? 무상승계취득. 무상승계취득. 다른 사람의 부동산을 넘겨받았지만 대가를 안 주고 넘겨받았어요. 그래서 무상승계취득. 그럼 매매는 뭐예요? 대가를 줬잖아요. 주고 받았으니까 이걸 뭐라고 한다? 유상. 그래서 우리 시험에서는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했다 그러지 않고 유상승계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유상승계취득하면 매매다. 그럼 무상승계취득하면 증여 또는 상속 이런 걸 자꾸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이렇게 해서 기존에 있었던 부동산이 내 앞으로 넘겨왔어요. 승계취득. 자, 그리고 원시취득이 있어요. 원시취득은 없었던 부동산 등을 소유권을 창조해서 최초로 취득하는 걸 원시취득이라고 하는데, 부동산 중심에서는 토지 같은 경우는 바다나 하천을 매립해서 새롭게 토지가 생겼다. 매립, 간척해서 취득했다. 그것도 내 거잖아요. 없었던 토지가 새로 생겼네. 허가 여부 따지지 않죠. 그리고 건축. 건물을 새로 지었다. 아니면 다시 지었다. 그래서 허가 여부 불문하고 건축물이 새로 생겼다. 무슨 취득? 원시 취득. 이렇게 구분할 수 있고요. 다음 간주취득. 그럼 요 두 가지의 공통점이 뭐냐? 승계취득이나 원시취득은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했다. 그래서 우리는 뭐라고도 얘기하느냐? 사실상 취득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사실상 취득, 소유권을 취득했다. 소유권 취득하는데 다른 사람한테 넘겨받았으면 승계 취득이고, 없었던 소유권을 만들어서 취득하는 건 원시 취득이죠. 그죠? 그리고 간주 취득이 있어요. 간주 취득은 취득한 걸로 간주한다.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 얘기는 소유권 취득이 아니요, 원래 내 거니까. 그런데 내가 가지고 있던 재산에 어떤 행위로 인해서 자산 가치가 증가된 거. 자, 임야라는 토지를 가지고 있는데 나무를 벌채하고 정지 작업을 해서 농사지는 전답으로 바꿨어요. 그럼 지목이 바뀌었잖아요. 그랬더니 토지 가격이 비싸졌어요. 토지 가격이 높아졌으면, 자, 임야였을 때 토지가 1억짜리인데 개간을 해서 전답으로 바꿨더니 토지 가격이 1억 2천만 원이 됐다. 공시가격이. 그러면 가격이 뭐였습니까? 증가된 거 2천만 원만큼도 취득한 건 아닌데도 취득한 걸로 보고 취득세 내라. 이런 것이 간주취득이에요. 또는 건축물에 대한 개수. 엘리베이터가 없었던 건물을 내가 가지고 있다가 불편하니까 사용하다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더니 건물 면적은 그대로인데 건물의 자산 가치가 증가됐잖아요. 그러면 그것도 보내라. 취득세 내라. 이렇게 취득한 걸로 본다. 취득한 걸로 안 보면 다툼이 생기니까 취득한 걸로 봐주겠다. 이게 간주취득.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 요 내용을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 아, 건물을 새로 지었네. 아, 그럼 원시취득이야. 그죠? 매매나 상속받았다. 그럼 소유권 넘겨받으니까 승계취득이야. 그리고 자기 거 가지고 있던 거 자산 가치가 증가되어 있어요. 5층짜리 건물에 한 층을 더 올렸네. 증축. 그죠? 그럼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는 취득한 걸로 봐야 되겠죠. 이런 걸 우리는 간주취득 이렇게도 얘기합니다. 자, 물론 원시취득으로 갈 수도 있어요. 자, 간주취득은 이런 거. 개수의 경우는 시설물을 설치했는데 엘리베이터 설치했는데 건축물 면적이 그대로고 가격 증가는 간주취득이에요. 근데 증축은 아까 증축은 기존 건물의 면적을 늘렸으니까 증가된 부분은 새로 생겼죠. 그 부분은 원시취득으로 구분이 된다. 이런 내용을 공부하는데 이 개념을 여러분이 앞으로 이해를 하셔야 된다. 취득세에서는 이 개념을 먼저 이해하셔야 되는 게 핵심이에요. 그리고 나서 두 번째는 무엇에 대해서 취득세 내라고 할 거냐. 과세 대상이 열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동산 하면 뭐예요? 부동산 하면 대표적으로 부동산은 토지하고 뭡니까? 건축물. 움직이지 않는 이동할 수 없는 재산하면 토지하고 건축물이거든요. 요 개념만 이해하시면 돼. 두 가지. 그리고 부동산에 준하는 거. 부동산은 아니지만 부동산에 준하는 거 하면 차량 또는 기계, 장비, 선박, 항공기, 임목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이고 권리가 있어요. 권리. 부동산은 아니지만 권리. 그래서 광어권, 어권, 양식어권 이런 것도 취득세 과세 대상인데 우리 과세 대상에서는 요거만 기억하시면 돼요. 뭐 부동산세법은 부동산 중심으로 물어본다. 차량, 자동차 같은 거 물어보지 않으니까 공부할 때는 항상 부동산에 대해서 토지가 뭐고 그리고 건축물에 대한 내용을 반드시 이해하고 있어야 된다. 그래서 여기서는 토지 건물이 아니라 건축물이에요. 그래서 건축물이라고 하는 것은 일반 건물도 있고 지붕이 없는 건물은 아니지만 넓은 의미로 건축물 범위에 들어가는 각종 시설물도 포함한다. 그래서 토지하고 건축물에 대한 용어를 여러분이 반드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다. 그리고 세 번째로 공부해야 될 부분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본인이 스스로 세금을 신고도 하고 내야 돼. 그래서 기본이 60일이거든요. 취득세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신고도 하고 납부까지 해야 돼요. 그런데 60일이 지날 때까지 신고 납부 안 했으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라는 게 붙거든요. 그래서 가산세가 붙느냐 안 붙느냐 그건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그래서 행위가 똑같은 상가부동산이라고 하더라도 상가부동산이라 하더라도 유상승계 취득이 있고 무상승계 취득이 있고 자가건축 이렇게 취득하는 행위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만 봤는데 그럼 유상승계 취득이 뭡니까? 부동산을 매매로 다른 사람한테 취득했죠.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사실상 잔금 준 날. 계약서 필요 없고 실제로 잔금 준 날 취득이에요. 그러면 잔금 안 줬는데요. 그럼 취득이 아니라는 얘기죠. 이렇게 해서 원칙이 사실상 잔금 지급일 취득한 걸로 본다. 매매 같은 경우 유상하면 매매의 대표적인 게
예. 그럼 무상하면 상속도 있고 증여도 있잖아요. 그래서 무상승계 취득은 증여는 계약일입니다. 계약일. 증여는요, 줄 사람 증여자와 받을 사람 수증자가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겠죠. 예. 줄 사람이 내가 부동산 줄 테니까 너 받을래?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그쪽에서 네 그랬어요. 그죠? 너 줄 테니까 받을래? 청약. 민법에서 청약이라고 하죠. 그래. 받을게 승낙. 그죠? 청약과 승낙. 이 의사표시가 두 개예요. 그걸 계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증여는 계약일에 취득한 걸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무상 중에서도 뭐 상속은 계약이 없잖아요. 내가 죽으면 줄 테니까 받을래? 이렇게 안 물어보죠. 그래서 상속은 상속 개시일이다. 사망한 날 취득한 걸로 본다. 사망한 날 취득한 걸로 보겠다. 이런 날짜. 그래서 둘 다 승계 취득이죠. 그런데 요거 자가건축, 건축,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일명 우리는 무슨 취득이라고 한다? 원시 취득. 건물을 새로 지었어요. 그럼 언제 취득한 걸로 보느냐? 여러분, 건물 지어놓으면 원래는 어떻게 해야 돼? 나 건물 다 지었으면 시장군수한테 가서 나 건물 다 지었는데요. 사용해도 돼요? 사용승인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시장군수가 가서 어떻게 합니까? 법률에 따라서 다 준수하면서 건물이 준공이 됐으면 사용해도 좋다는 승인서를 내주는데 뭐가 미비해? 그러면 임시 사용 승인을 내줄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대다수 건물 짓는 사람들은 사용 승인 나오기 전에 불법으로 먼저 사용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래서 건물 새로 지을 때는 국가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사용 승인서 내주는 날하고요. 예, 사실상 사용일 중에서 뭐한 날? 빠른 날로 가. 여러분, 그래서 건물 지어놓고요. 취득세를 천천히 내고 싶으려 취득세를 조금 늦게 내려고 건물을 지어서 사용해 놓고 사용하고 있으면서도 시장군수한테 나 건물 한두 달 지난 다음에 자, 지금 건물 준공했는데요. 라고 신고하고 나 사용해도 좋습니까? 라고 사용 승인 신청이 들어가면 공무원은 어떻게 합니까? 아, 요놈 봐라. 이놈은 이미 사용하고 있겠지라고 실무에서 확인을 합니다. 어떻게 하죠? 그 건물에 대해서 한전이나 도시가스 등에 확인해 보니까 전기수도 가스가 공급된 날이 컴퓨터에 딱 찍혀 있어. 그날이 사실상 사용일이에요. 그래서 둘 중에 뭐한 날? 빠른 날. 그래서 사용 승인은 늦게 들어왔어도 이미 사용하고 있으면 그날 취득한 걸로 보고 그날로부터 날짜 계산해서 며칠 60일 지났는데도 신고 납부 안 했다 그러면 법을 위반했으니까 가산세라는 게 붙는 거죠. 그래서 이런 내용을 우리는 취득 시기라고 하고 이런 내용이 필수예요. 요거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납세 의무자, 취득세는 누가 세금 내야 돼? 당연히 부한 사람, 취득한 사람이 내야 되겠죠. 그래서 사실상 취득자라고 합니다. 사실상 취득자 그러면 무슨 얘기냐? 자기 앞으로 뭐 안 했어도 등기 안 했어도 소유권 취득했으면 사용, 수익, 처분할 수 있는 권리,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내 앞으로 등기 안 했어도 그건 취득이에요. 그 사람을 뭐라고 한다? 사실상 취득자. 그럼 소유권을 이전 받았다는 내용은 별도로 법에 명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럼 보편적으로 어떻게 보느냐. 매매로 부동산 취득할 때요. 계약금 주고 중도금 주고 잔금 다 주고 소유권 이전 등기에 관한 서류를 다 넘겨받았어. 그때 소유권 취득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서 내 앞으로 등기하지 않았어도 소유권을 넘겨받았으면 그때 취득했다. 사실상 취득자. 또 대표적인 게 건물 있죠.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취득세를 내라. 건축물에 대해서. 여러분, 주체구조부를 다른 말로 주요구조부라는 얘기예요. 주요구조부. 여러분, 건축물은요, 건물 지을 때, 여기 보실래요? 건물 지을 때, 보세요. 건물을 아주 튼튼하게 지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기둥이 들어갈 자리에 기초라고 해서 이것을 자, 튼튼하게 합니다. 구덩이 파고 철근 넣고 콘크리트 넣고 그래서 이걸 튼튼하게 다져요. 기초.
그리고 여기에다가 이제 무엇 세워요? 기둥을 세우잖아. 기둥. 그리고 기둥과 기둥을 연결해 쓰러지지 말라고 이거를 우리는 보라고 얘기합니다. 건축법에. 그리고 이렇게 된 거 이걸 뭐라고 그래요? 벽이라고 하죠. 그리고 씌웁니다. 이거 뭐예요? 지붕. 이것이 건축물의 핵심이죠. 이것을 뭐라고 하느냐? 주체구조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와 같은 건축물에는 요거 꼭 있어야 되는 거, 이거 말고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부수적인 시설물을 여기에 설치했다면 누가 설치했던 요거 가지고 있는 사람이 내라. 요 사람을 뭐라고 한다? 주체구조부 취득자. 그래서 이번 34회 시험에서도 물어봤어요. 납세 의무자. 건축물에 대해서는 주체구조부 취득자가 납세 의무자다. 그래서 납세 의무자 부분은 34회 시험에서 출제가 됐기 때문에 35회 시험에서는 출제될 가능성이 낮아요. 왜? 다른 부분 물어봐야 되니까. 그래서 개변 부담 크게 갖지 않고 다음에 조합은 여러분 주택조합이 재건축조합이 아파트 지었어요. 지어서 먼저 누구한테 줘요? 조합원들한테 줘. 조합원들한테 나눠줘요. 그리고 남는 건 일반 분양하죠. 그때 누가 취득세 내느냐? 조합원한테 줄 거는 누가? 주택조합의 조합원용 부동산 이랬잖아요. 그럼 누가 내라? 조합원이 취득세 내는 거예요. 조합원이 취득세. 조합의 이름으로 아파트 지었어도 조합원이 각각 자기 건 취득세 내라. 다음 상속받은 재산은 누가? 상속재산에 대해서는 상속받은 사람이 뭐 내라? 취득세 내야 된다. 이런 납세 의무자 부분은 35회 시험에서는 그리 중요하지 않으니까 크게 신경은 안 써도 되지만 이런 과정으로 공부를 하게 될 겁니다. 자, 그 다음에 가서 우리 이제 취득세 광범위한데 과세표준 아주 중요합니다. 이거 공부할 때. 왜 그러냐? 취득세 과세표준은 2023년 34회 시험을 대비할 때 전면적으로 개정됐기 때문에 시험에서 안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35회 시험에서는 반드시 출제가 된다. 필수. 그러면 취득세는 어떤 금액으로 하느냐? 요 세 가지예요. 첫 번째 사실상 취득 가격 그랬죠. 사실상 취득 가격은 매매로 취득했다 이겁니다. 유상 건물을 매매로 부동산을 매매로 취득을 하던 아니면 원시 취득 건물을 지어서 취득을 하던 원칙이 뭐예요? 사실상 취득 가격 실제로 들어간 비용 그걸 과세 표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시가 인정액으로 하는 경우 있어요. 시가 인정액은 시중 가격이에요. 그런데 어떨 때냐? 시가 인정액은 공짜로 받았을 때 뭐죠? 증여 받거나 아니면 뭐다? 친인척 간에 부당하게 거래를 했다면 그럴 때는 시중 가격으로 계산하겠다 이겁니다. 그러면 시가 표준액이 뭐냐? 이것은 지방자치단체가 국가 등이 물건에 대해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 기본이 되는 가격을 정해놨어. 기준 가격을. 그걸 우리는 지방세에서는 시가 표준액이라고 하는데 어떨 때 시가 표준액으로 가느냐. 여러분 증여는 내가 받고 싶어서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세금을 많이 부과합니다. 예측하니까. 그런데 상속은 내가 원해서 받을 수도 있지만 원하지 않는데도 내 의사와 무관하게 받을 수 있죠. 그래서 세금 부담을 줄여줘야 되겠다. 그래서 시가 표준액으로 가는데 이때는 상속이에요. 상속 또는 이렇게 사실상 취득가격 건물 같은 거 지었는데 사실상 취득가격이 확인되지 않을 때는 뭘로 한다? 시가 표준액. 그래서 취득세 과세표준 공부할 때 요 세 가지에 대한 가격의 뜻을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런 가격은 어떨 때 적용하느냐. 매매 등으로 취득하면 기본이 사실상 취득가격 그리고 친인척 간의 부당한 방법으로 거래를 하거나 또는 증여받았다 공짜로 그럴 때는 시가 인정액 그리고 공짜 무상으로 받았어도 상속받은 경우에는 뭘로? 시가 표준액. 시가 표준에 가면 토지는 개별 공시지가, 주택은 개별 주택 가격, 공동주택 가격이죠. 이런 거에 대해서 필수로 이거는 공부하셔야 된다. 다음 세율.
이렇게 과세표준 나오면 여기다가 곱하기 세율을 곱해야 세금이 나와요. 그러면 이때 세율은 취득세는 크게 표준세율이라는 게 있고 기본세율, 그리고 중과 아주 무겁게 부과하는 중과세율이 있고 특별한 세율, 특례세율이 있어요. 그런데 34회 시험에서는 표준세율, 중과세율, 세율 부분에 출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것도 중요하다. 그런데 이 중에서 중요한 건 뭐? 여기서 중요한 건 요 표준세율하고 특례세율 요 두 가지만. 그래서 중과세율은 최근 들어서 물어보지 않아요. 그러니까 기본세율은 알아야 되고, 그리고 또 하나는 뭐 특례. 이때 표준세율 공부할 때는요, 농지를 중심으로 정리하면 돼요. 농지. 농지를 매매로 취득했느냐, 농지를 상속받았느냐, 농지를 증여받았느냐, 아니면 농지를 매립해서 최초로 농지를 취득했느냐, 승계취득, 원시취득, 간주취득, 그죠? 이와 같은 농지 중심으로 세율을 점검하시면 됩니다. 다른 내용 하실 필요 없고, 그 다음에 특별한 세율, 특례세율, 요 두 가지가 중요한 부분이고요. 다음 네 번째는 이제 그 다음에는 공부해야 될 부분이 바로 뭐냐? 자, 신고납부예요. 과세표준에 세율 곱해서 세금이 나왔잖아요. 그러면 취득세는 본인이 봐라, 스스로 신고하고 납부하라. 그러면 언제까지냐? 날짜를 정해놨어요. 법에서 언제까지 신고를 하라, 그걸 법정 신고 기한이라고 하는데, 일반의 경우는 취득한 날로부터 60일 이내까지 신고하고 납부까지 끝나라 이겁니다. 그런데 신고를 했는데 납부 안 했다? 가산세 붙어요. 또 둘 다 신고도 안 하고 납부도 안 했으면 가산세 두 가지 다 붙죠. 60일 이내 신고하라. 그러면 상속은? 상속받은 재산에 대해서는 60일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해요. 왜? 사망한 사람의 장례 등의 절차도 있기 때문에 60일이 불가능하다. 그죠? 그래서 상속은 길게 가요. 상속 개시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오늘 사망했으면 오늘부터 날짜 계산하지 말고 요번 달 말부터 계산해서 6개월이에요. 6개월. 길게 줘요. 이것도요, 외국에 살고 있으면 몇 개월, 9개월, 요 부분. 그런데 증여받은 것이, 상속이나 증여는 공짜로 받은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증여도 증여로 취득했으면 취득일에 속하는 달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까지 신고하라. 이것이 핵심이에요. 일반 매매 거래나 건물을 새로 지었다, 이런 건 전부 다 60일 이내. 상속받았는데요, 6개월. 증여받았는데요, 3개월. 언제부터 3개월이다? 그 달의 말일로부터. 상속은 언제부터 6개월이다? 상속 개시일, 사망한 날부터 계산하는 게 아니라 그 달의 말일로부터 6개월. 요것이 핵심이다 이겁니다. 신고납부. 예. 자, 그리고 우리 취득세는 취득했으면 취득세 내는데 취득세 내지 마. 이 비과세가 있습니다. 비과세. 세금 내지 마라 이거죠. 국가 등이 취득한 건 세금 내지 마라. 그리고 나중에 국가한테 뭐 하겠다? 귀속되거나 주거나 기부채납. 조건 없이 국가에 주겠다고 약속을 하고 취득한 것도 취득세 내지 마. 신탁법의 신탁재산, 공동주택의 개소, 이렇게 해서 비과세 부분에 대해서는 시험에서 많이 물어보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것도 정리를 해야 될 부분이다 이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취득세 부분에 아주 광범위하게 8가지 분야를 8가지에 대해서 핵심적으로 정리를 할 거거든요. 자, 이렇게 해서 취득세 공부할 때 이런 부분만 점검하시면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번 시간은 두 번째 시간은 이렇게 취득세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고생하셨고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